경리단길, 성수동,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한창 뜨고 있는 서울의 동네들입니다.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예술가와 중소상인들이 몰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동네가 뜨면서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바람에 정작 원래 있던 소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송의 재판장 홍지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10월 9일 창원지방법원 민사 1합의부에서 사건 번호 2018 가합 1009 건물 인도 청구 해소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출석하였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 정현인입니다. 피고 출석하였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변호사 서민승입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박성수입니다. 네, 피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본 소송의 전부 취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 소유 상가주택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15일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영업을 한 사실에 기초합니다.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대로 피고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5년이란 세월 동안 평온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거쳐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으나 피고는 계속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며 심지어는 원고가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가게를 비우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이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자신의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의 지당한 판결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되찾고자 본 소송에 이르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본 소송의 판결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시 피고가 원고에게 일 10만 원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끝으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피고 측 대리인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합니다.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인지한 또한 사실 인정합니다. 다만 원고의 일방적인 퇴거 요청은 한평생을 바쳐 커피숍 운영하며 그 자리를 일궈낸 피고에게 매우 부당합니다. 이 지역은 피고가 영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상권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아무도 찾지 않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를 비롯하여 주변 상인들은 저마다 특색을 가진 가게를 꾸려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이르러서는 중심 상권과는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찾는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 원고를 비롯하여 그 누구든 피고를 이 자리를 내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말의 보상 없이 피고에게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통보만을 반복하였을 뿐입니다. 영세상인인 피고에게는 이 정당한 보상, 즉 권리금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의 노력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고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응당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원고 측, 피고 측의 답변에 대해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네, 피고의 보상 요구는 법적으로 하등의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애초에 피고는 영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권리금도 없습니다. 또한
커피기계 이외에 달리 시설을 설치한 것도 없으며 커피기계는 가지고 나갈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도 따로 보상받을 것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이적 상권이 예전과 달리 살아나고 활기를 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피고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했다는 이유로 또 영세사업자라는 이유로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가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욕심일 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대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지난 4년간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까지 인정하고 있었고 현재 법에서 인정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원고는 그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등 임대인으로서 사회에 기감이 될 행동을 했으며 이제는 본인 희망대로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입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원고 측 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니까. 네. 원고는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미 다했습니다. 더 이상 피고에게 뭔가 해줘야 할 의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아까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재판장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내지 10조의 4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보호의 경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 측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고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낙후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곳에서 인생의 전부를 걸고 승부하였습니다. 가게를 예쁘게 꾸미고 좋은 커피를 내왔습니다. 행여나 커피 맛이 변할까봐 수시로 커피 맛을 보며 밤에는 잠에 쉽게 들지 못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노력을 알아보게 하였고 오늘날 이곳을 명소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알짜 상권에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내쫓아 레스토랑을 여는 것은 피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권에 단지 건물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러한 이익을 무상으로 편취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같은 자리에서 유사업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원고는 피고가 일궈낸 상권의 가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기에 앞서 피고의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내 건물에서 나가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내 건물 놔두고 다른 사람 건물에서 장사를 왜 하냐고. 그동안 장사 잘하게 해준 거 고맙게 여기지는 못하고 말이야. 사람은 물러본 거야 뭐야. 계약도 끝난 마당에 나한테 더 이상 뭘 달라는 거야. 그것이 다르고 말이야. 원고 여긴 법정입니다. 말씀 삼가하세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측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신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측 모두 2명의 증인을 신청하셨는데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수의 증인이 채택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 증인 모두를 한꺼번에 신문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시죠? 네, 이해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측 증인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제가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원고 측 최영준 증인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오직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원고 측 증인이 먼저 신문을 하고 이어서 피고 측이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에 대해서는 반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 진행하세요. 네, 증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증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직업은 따로 없고요. 그 원고랑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같은 동네에서 임대업하고 있어요. 네, 오랜 친구라면 증인께서 원고가 젊은 시절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아유,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어릴 적부터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뭐 먹는 것도 참 좋아하고 그래서 요리 뭐 놀러 가고 이럴 때면은 참 요리도 참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원래 조리과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또한 임대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증인께서도 원고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유 저는 처음이고요. 원고가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던데 이게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손 달라고 그러니 권리금인가 보식인가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뭐 돈이 땅통 나옵니까? 뭐 아주 지가 직원문에서 장사를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변호사님?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인. 증인의 답변에 한 가정의 목숨이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증인은 도덕,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상도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의 장사 방해 안 하고 또 손님 앞에 가고 영어로 뭐더라 이 페어플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붐비는 상권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도 잘 알고 계신가요? 예, 기억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 같이 살고 계시다니까 묻는 건데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피고를 비롯하여 여러 사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직접 보셨지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잘해서 노력해서 잘 된 건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그거는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사실관계를 알고 계신 건지 물어본 건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아신 것처럼 답하시네요. 재판장님, 피고 측 대리는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으로 증인의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뻔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지역에 좋은 상권이 형성된 것은 다 특색 있는 가게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피고를 비롯하여 여러 젊은 사장님들의 노력 덕분에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굳이 피고를 내보내고 돌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그 시기는 모르겠고요. 제가 직원물에 장사하겠다는데 저희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재판장님, 증인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동일한 사람으로서 공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리인, 그것은 우리 재판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채용 등 증인에게 신문할 것이 없다면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강선 증인. 예. 증인은 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15년쯤 됐습니다. 피고가 주장하기로는 자신 덕분에 이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타당하다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피고 하나 때문에 상권이 살아났다고 보기 힘들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제가 경제 연구원 학자는 아니라서 잘 왜 상권이 살고 좋은지 모르겠는데 커피숍 하나 가지고 동네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보기 힘들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이 말하기로는 이 지역 상권이 피고 때문에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제가 말한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 지역의 상권이라는 게 모호할 당시에는 그냥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 게 전부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죠. 상권이 살아났다는 게 조금 멀리 있더라도 일부러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찾는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와 같이 특색이 있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지 않았어도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겨우 커피숍 하나 가지고 동네 상권을 살리니 많이 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기 옆 동네 재개발 중인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사람이 몰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좋았던 걸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상권이 주변 입지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를 비롯한 상인들의 노력이 이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까?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권 형성을 두고 상인들의 노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곧바로 피고 측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시작하세요. 네, 증인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7년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보통 사진관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예, 사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30년, 40년 뒤에 나이 든 모습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반짝이는 모습이 나중에 나이 든 모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웰빙 시대를 넘어서 웰다잉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받아들이고는 한참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합니다.
뭐 어떤 손님들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사진관을 나가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묘한 생동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가게들도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시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집 서점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 디저트 카페라든지 뭐 그 밖에도 다양한 가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핏 듣기에도 제법 솔깃합니다. 저 역시도 천편일률적인 프랜차이즈 가게보다는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특색 있는 가게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특색 있는 가게들이 모인 덕분에 상권에 영향을 미치던가요? 예, 물론입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프랜차이즈가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희 동네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 상권을 위해 피고나 증인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주장하기로는 피고나 증인을 포함하여 주변 상인들이 아니었다면 이 지역 상권은 활기를 띠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고작 그런 가게 몇 개로 사람들의 이목을 그렇게 끌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이 동네 바로 옆엔 지금도 재개발 사업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미 2개의 단지는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 지역 상권은 재개발 사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상인들 덕분이라기엔 그만한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증인이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대리 조심해서 발언하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반대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손혜민 증인. 증인은 천정우 증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의 건물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증인께서는 계약 기간이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정우 씨에게 좋은 조건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줬다고 하던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천 사장님 같은 상인들 덕분에 이 동네가 살아났으니까요. 원고 측이 주장하기에는 상인들의 노력은 상권과 무관하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우리 동네와 주변 동네를 비교해봤을 때 최근에 생긴 동네이지만 주변 동네가 낙후되다 보니 함께 소요되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이 또 도시 정비 사업이니 하면서 중장비가 오가고 사람들은 떠나다 보니 사실상 죽은 동네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자본이 들어서면 예전처럼 사람도 북적이지 않을 거고 재미없는 동네가 될 것입니다. 저희 동네를 찾는 사람들은요, 우리 동네 분위기나 재밌는 가게들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가 살아난 것이 상인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게다가 사람이 도리라는 것을 지키고 살아야지요. 상인들이 상권을 다 살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단물만 쏙 빼먹고 나면 그렇게 내쫓긴 상인들을 어디서 살아남는단 말입니까? 저는요, 집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돈 몇 푼 덜 받아도 상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달리 더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혜빈 증인. 증인께서 한 선행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근데 그게 의무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증인이 말씀하신 더불어 사는 세상은 내 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무리 도덕적이다 한들 그 도덕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그 알량한 도덕심 때문에 원고와 같은 사람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반대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배석 판사들이 증인들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손혜빈 증인, 증인께서는 상권에서 내쫓긴 상인들은 살아가기 힘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증인의 주장처럼 상권에서 내쫓긴 상인들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상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쫓아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요. 어떻게 열심히 장사한 덕분에 상권을 일으키고 상권이 되살리고 나면 또다시 내쫓기고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만큼은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번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최영진 증인.
예, 증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지역 상권의 부활에 피고의 기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피고 하나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피고를 비롯한 주변 상인의 기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 1에서 10 정도로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야야야.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에 보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 1부터 10이라면 그저 6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피고의 상권에 대한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60% 정도면 제법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고 하나만을 두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상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대장에도 좋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질문하시죠. 원고에게 묻겠습니다. 원고, 피고와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토랑 하나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 4개에는 가게가 협소한 편이라 생각되는데요. 네? 무슨 뜻이신지요? 원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얼마든지 다른 좋은 곳에 이 레스토랑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아니, 제가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게 무슨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손님이 많이 찾는 곳에서 장사를 하려는 원고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피고처럼 다른 선택을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냐는 겁니다. 피고의 노력이 상권 되살리는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나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셔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서 그럽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사정 딱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원래 돈 없는 서민은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자석사업가입니까?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정 억울하면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했어야지요. 누구나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 많은 부모 만난 것도 다 자기 복이고 능력입니다. 건물 하나 없으면 제 살기 차려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란 말입니다. 나는 저놈들한테 돈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이 채씨, 나와봐요 좀. 내가 그동안 불쌍한 당신 생각해가지고 이 월세도 한 번도 안 올렸잖아. 내가 월세 올려달라면 올려줄 자신은 있나? 저희 뜻은 의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5배석. 예, 피고 측 대리인. 예, 원고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가 아닐까 합니다. 상권 형성이라는 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그동안 권리금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권리금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법률로서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신설되었고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에 관한 규정 중에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사의 이점에 주목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레스토랑을 영업함으로써 앞서 말한 이러한 이점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응당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충분히 피고가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 설령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인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동시행위 항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원고 측 대리인도 피고 측 대리인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일 권리금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시급도 충분히 주어졌고 상권이 되살아서 장사도 잘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피고는 계속해서 가게를 영업하기 원했으나 원고가 더 이상 건물에 임대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유의미한 대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대로 결심. 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판사님, 저희는요 유일하게 가진 거라고 몸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남한테 손 벌리면서 세상 욕하면서 살지 않게끔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법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너무 무섭고 잔인하네요. 판사님이나 박 사장님 같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적어도 머릿속으로라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권리금이요? 그거 꼴랑 얼마 되냐고 코스듬 칠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저한테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요,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가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안 하려고 매일 쓸고 닦고 혹시나 커피 맛이 변할까봐 하루에도 수시로 맛을 보면서 밤에는 잠도 잘 못 자면서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이젠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고 빚도 갚고 이제 살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조금 잡으니까 월세 조금 올려주고 재계약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이젠 아예 나가라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곳 찾아서 다시 장사하면 된다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요, 몇 년 지나서 자리 잡으면 또 이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사람들은 도리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죽을 때까지 남 좋은 일만 하고 평생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돈 몇 푼 받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여기서 큰 욕심 안 내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결심하겠습니다. 이제 본 재판부는 심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 후 판결을 내게 됩니다. 잠시 휴정 후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서 마음이 무겁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권리금이란 게 말도 많고 법률적으로 확립된 게 아니라서 쉽게 판결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근데 정판 네, 선배님. 아까 계속 원고를 몰아세우던데 판사를 그러러 간지 않나? 법원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할 의무도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원고가 그렇게까지 곱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정판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우리 금수저 도련님 입에서 나올 만 아닌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잠깐 주의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하자. 권리금이 제일 핵심인데 사실 그동안 이런 식의 권리금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정판이 주심의 사건이니까 정판 생각은 어떤가? 그렇다면 저희가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피오 측 주장대로 권리금이란 게 그 자리에서 영업하라는 자가 지급하는 대가니까요. 조문 해석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상권 발전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권리금은 동시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이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그 이익은 소유자가 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인정했다시피 피고가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상권이 살아났다면서요. 상권 발전에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걸 인정할 수 있으니까 사진관을 운영하던 피고 측 증인도 재계약을 할 수 있던 거고요. 그건 그저 그 사람이 좋은 임대인을 만난 거고 정판 말대로 그 기여도를 인정한다고 치자. 그래서 권리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계약갱신 보호기간이 5년 지났다는 게 문제지. 그 기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리금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현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럼 5년이 지난 후에도 권리금이 아예 보호되지 않아야 하나요?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도 그래요. 정판 말 이해하지만 나도 김판과 같은 생각이야. 그렇다고 소유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원고에게 도덕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정판 말대로 변화가 필요하다 해도 그건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범위를 넘어서 있는 걸 수도 있어. 그건 정치 영역이 아닐까? 정판은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중에 정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 아니 그래도 그냥 이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우리를 기다리는 사건은 아직도 많아. 지금부터 2018년 10월 9일 창원지방법원 민사 1 합의부에서 사건 번호 2018 가합 1009 건물인도 청구에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판결문이 속달된 이 길로부터 15일 안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지정한 기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시 1 5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본 재판부 역시 영세 상인의 고충을 10분 공감하며 그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더욱 신경을 기했으나 사인 간의 계약 행위는 어디까지나 계약 내용과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본래 권리금은 동시행위 항변이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굳이 권리금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임대차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므로 추가로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하였으나 설령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권 형성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올해는 민사재판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의재판의 주제로 임대차 문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준비한 재판의 내용은 저희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에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모아봤습니다. 앞서 보신 재판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꽃도 사갖고 막 사진도 찍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 이제 내보내라는 거야. 하고 이제 재판까지 가고 법원도 가보고 진짜 막 그렇게 됐어. 할머니 곁에 있어도 오래도록 늦게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신청서로 잠시 맡겨서 있어요.
서촌의 족발집 사장 김모 씨가 건물주를 향해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궁중 족발 사건. 2년 전 상가를 매입한 건물주 이모 씨가 임대료를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년인 임대계약 보장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게 됐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남동 경의담길